자, 그러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줌 수업은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 참여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름을 본명으로 입력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름과 성이 이렇게 바뀐 분도 계시고, 영어 이름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본명으로 좀 바꿔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참가 목록에서 본인 선택을 하시고 더보기, 이름 바꾸기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셨다가 이따 쉬는 시간에 본명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디오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사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 수업 중에 발표 시간이 아닌 그 외 수업 시간에는 음소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리가 그 전체에게 공개가 되지 않도록 음소거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경 필터에서 가상화면을 선택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가상화면 선택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상화면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장소 그대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상 배경 지금 아직 설정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가상 배경을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완전히 퇴장하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음소거, 비디오만 끄게 해주시고 그대로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퇴장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장소, 집이든 사무실이든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앉아서 정위치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준비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수자를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스토리텔링 1분 정도만 스피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성적 산출 기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정대학교라고 직업 전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 학과의 교수자 프로필에 이런 프로필이 뜹니다. 제 이름은 정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학교에서 교육학 관련된 강의,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실용 고급 한국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음소거 안 되신 분은 혹시 모르니까 음소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부수적인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또 구술시험관, 그리고 또 세종학당에서 운영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수자로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K티처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실습 지도교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T 날 되면 항상 들뜬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제가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고 또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관련된 저서와 이런 논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학술정보서비스센터에 들어가면 네,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아마 발견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몇 가지 저서가 있는데요.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교재입니다. 학교 교재인데 제가 여기 4명 집필준 중에 참여해서 제가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교재는 참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로 온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나중에 수업 과정에 여러분께 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또 이런 한국에 많은 그 유형의 다문화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포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위한 또 이런 책을 이렇게 작성을 집필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연구와 집필은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의 2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8과목 이상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국어 교육 실습을 받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열심히 뛰어서 오셨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한국어 교사로서 이제 세계를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낼 각오를 하고 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란 도대체 뭔지, 한국어 교육 실습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요, 한국어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교수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교수 학습 현장을 여러분들이 참관하고 또 모의 수업이라는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한국어 교수자로서의 전문적인 역량, 능력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 참관, 그리고 모의 수업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함양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어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국어 수업은 각 단계별 특징에 맞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 영역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교환을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첫 번째의 여러분의 그런 세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환을 작성하면서 수업 구조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거기에 적절한 교구나 자료들, 그런 자료들도 활용을 하고 또 어느 단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수업 참관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 현장을 알아야 되겠죠. 현장을 알고 학습자의 수준을 알고
한국어 수업의 대상자들, 즉 학습자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과목을 공부할 때 나이 수준에 맞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단계별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다면 한국어 수업의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또 문화적 배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정말 다양한 학습자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현장에 대한 이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참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토론도 2차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하고 연구한 교환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수정하면서 최종 교환을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 네, 그걸 반영해서 모의 수업을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한국어 교육 실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성적 산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한국어 실습 수업에 참여는 하지만 또 그래도 또 성적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성적을 또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점이라는 걸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수업은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출석은 15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1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매 시간이 우리가 실시간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수업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의 참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가 15주로 봤을 때 각 1점씩 해서 15%의 배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모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교환들이 있죠. 교환은 2차례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1차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면 이건 제출 기일이 다 있어요. 그 기일 안에 1차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면 수업 중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또 스스로 수정을 한 뒤에 2차 과제물을 또 제출을 하십니다. 2차는 1차 과제물이 보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제출했던 그 과제물을 피드백을 보완해서 2차 과제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론이 2차례 이루어집니다. 1차 토론, 2차 토론. 토론 주제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여러분들이 조별 조를 구성을 해서 조원들과 함께 주고받을 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수업 중에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토론 평가지는 먼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 후에 평가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은 여러분이 미리 교환을 작성한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수업 중에는 제출된 과제물을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할 준비물만, 토론할 내용만 미리 준비하셔서 수업 중에 먼저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 제출합니다. 네, 2개가 제출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선 제출 후 피드백을 받는다면 토론은 선 토론 후 과제물 제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제가 그 주차 임박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관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관 보고서는 여러분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참관을 하시는 거예요. 15시간 이상 참관을 하신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제가 2주차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 수업 교환을 작성하십니다. 1, 2차 과제물 모의 수업 교환, 네, 여러분 메모를 조금 해 두세요. 1, 2차 과제물과 모의 수업 교환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죠? 1차 과제물을 제출 후에 피드백을 받고 2차를 또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그 다음 또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받은 교환, 최종 교환이 바로 모의 수업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환과 관련된 과제물은 총 3회 제출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1차, 2차, 최종 교환. 이렇게 3회 이루어집니다. 각 10점씩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최종 모의 수업 교환은 여러분은 실제 이걸 가지고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더 자세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리고 모의 수업, 이제 실제 모의 수업 날, 이제 오늘 여러분의 모의 수업 날짜를 또 선택을 정할 겁니다. 우리 학사 일정을 보시면 모의 수업 날짜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그거 조금 요거 진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 수업 그 날짜에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 학습자분들이 여러분의 학습 대상자가 되어서 네, 수업에 참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실제 수업 현장과 비슷한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평가할 배점이 30%입니다. 그래서 모의 수업 당일에 받는 점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여러분의 수업 진행 능력을 볼 거고 또 교수 방법, 수업에 임하는 태도라면 교환을 얼만큼 숙지를 하였는지 또 한국어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는가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여도를 함께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출석 우리가 15주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만나는 날을 파란 표시로 해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는 날은 실시간 원격 수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동시간대에 쌍방향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 2주,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해서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파란 그 글자가 아닙니다. 그죠? 3주, 4주, 5주는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 수업에서 많이 해보신 겁니다. 동영상 강의는 3주, 4주, 5주 차에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때에 또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된 그 주에 그 주를 넘기시면 안 되죠. 그것도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6주차는 아마 현장에 참관 수업을 하시라고 비워둔 겁니다. 꼭 이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 이후로 바로 하셔도 돼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는 중에도 현장에 참관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목적으로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리 학사 일정을 한번 보시면 혹시 출력을 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네, 학사 일정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지요. 네, 이렇게 학사 일정을 출력해 보시면 7주차에 저를 만나서 과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주차 이전에 벌써 1차 교환을 연구하셔서
작성하셔서 탑재를 하셔야 되죠. 네, 그 과제물을 제가 7주차에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전원 다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양이 많을 겁니다. 이때 미리 여러분들은 교환을 출력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들을 빨간 표시로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셔서 8주차는 저랑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또 과제물을 완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죠. 9주차를 보겠습니다. 9주차는 토론이 또 진행이 됩니다.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주차 과제물을 올리시기 전에 토론 준비도 이때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11주차는 여러분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1주차에는 또 2차 과제물을 이미 그 전에 탑재를 아마 하도록 제가 날짜를 공지합니다. 이미 공지가 다 우리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탑재를 하시면 12주차에는 2차 과제물을 피드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1주차의 과제물을 마지막 2차 피드백을 드리면 12부터는 모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의 수업 발표가 진행이 돼요. 12, 13, 14, 15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모의 수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차는 토론, 2차 토론을 앞에 하고 모의 수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주차에 발표하실 분은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만 발표하시라고 이따가 공지를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12주차에는 3분 정도만 발표자를 제가 여러분이 날짜를 선택하실 때 3분만 12주차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주차는 5명 발표하시고 15주차 5분이 발표하시고 14주차 5분, 13, 14, 5분 발표하시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최종 평가회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이따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날짜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주차부터는 모의 수업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피드백을 다 반영해서 모의 수업 교환을 완성을 12주차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설명 속에 과제물 2번 피드백이 다 들어갔죠. 과제물 2번. 그리고 토론. 토론은 9주차에 1차 토론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또 12주차 모의 수업 첫날 발표하는 날은 또 2차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라는 거. 그것도 뒤에 좀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석 점수가 1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 결석하면 이렇게 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런데 11개 주차 이하의 출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 이렇게 결석하게 되면 출석 미달 점수 때문에 아무리 모든 과제물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토론을 완벽하게 수행하셔도 학점은 어때요? 학점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출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석 중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 실시간 원격 수업은 1주차 오늘입니다. 오늘은 필수로 여러분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의 수업에 본인이 발표하는 날 12, 13, 14, 15
4개 주 있었어요. 그죠? 그때 본인이 발표하는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출석은 오늘과 모의 수업 발표 날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출석 시간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각도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 지각도 있는데요. 30분 이내에 반드시 입시를 하시면 네, 제가 가능하면 출석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들어와 계실 때가 출석이고요. 그 다음 30분 이내까지는 출석이지만 지각인 거죠. 그 다음 30분 이후부터는 네, 그 수업 1시간은 결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 시간 출석 시간을 꼭 지켜서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퇴도 30분 전에 퇴실할 경우는 네, 30분 종료 전에 퇴실 시 30분 전에 퇴실이 아닐 때는 결석. 그러니까 30분보다 훨씬 전에 나가시게 되면 결석이다라는 거죠. 30분 정도면 그래도 뭐 조퇴로 해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퇴와 지각이 또 3번 쌓이면 결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입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가상화면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임 없이 네. 왜냐하면 움직일 때는 발표자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꽉 차서 화면이 굉장히 산만하게 됩니다. 그 수업이 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을 정말 삼가해 주시고 네,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아까 3, 4, 5주차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각 주차마다 3차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3시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수업을 들었지만 출석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차시라도 미수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수강을 하셔야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100% 수강하셔야 되고 그 동영상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 모두 여러분이 출석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 4, 5주차의 온라인 강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3차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9차시가 되겠죠. 3주간이니까 네, 꼭 끝까지 100%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론 과목이 먼저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클릭을 실습 과목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론 과목에서 실습 과목으로 여러분이 여기를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우리 한국어 교육 실습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그다음에 뭐 수강 시간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제물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메모하신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차 과제물은 모의 수업 교환이라는 거. 네. 과제물이 뭐였죠?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1, 2차 과제물은 바로 모의 수업 교환입니다. 네, 모의 수업 교환은 2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는데 또 어떤 분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교환을 각각 2개를 따로따로 작성하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네, 한 가지이죠.
하나를 1차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수업 중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교환을 띄워놓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하셔서 여러분이 수정본을 2차로 또 답제를 하시는 거죠. 그럼 2차 과제물을 제가 또 확인을 한 후에 또다시 수업 중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다음 3차 교환이 나오겠죠. 3차는 바로 최종 교환입니다. 그걸로 모의 수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과제물은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네, 음소거를 제가 해제했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좀 났지요? 네, 음소거 여러분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소리가 나면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미 소리가 나온 후기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과제물 제출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을까요? 수업 끝나고 메모해 두세요. 그럼 수업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수업 교환은 몇 분 교환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모의 수업 교환에 그 구성 요소들이 있지요.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정리 이 5단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50분 교환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네, 교환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우리가 1주차, 2주차 저를 만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스스로 교환을 써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교환 강의만 할 거예요. 2주차에는 모의 수업 교환 작성을 위한 심층적인 강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강의를 들었지만 평소에 늘 교환을 작성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또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환은 또 좀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교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차시가 아니라 1차 과제물에서는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저도 여러분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나치게 완벽한 교환을 제출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서 교환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신다면 오히려 감점이 되겠습니다. 또 선배, 옆에 동료분들의 선배 아시는 분들 통해서 교환을 얻어다가 제출하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점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수업 중에 배웠던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교환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1차 때 제출된 과제물에 비해서 2차 때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교환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많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여러 여러 학기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실습을 지도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교환 작성 때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지나치게 많이 쏟아서 번아웃이 되셔서 중간에 탈진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배운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또 제가 충분히 피드백을 드리고 그 부분을 녹여서 2차 과제물 또 3차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제물은 어디에 제출합니까? 우리 강의실 과제물 관리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제출하셔야 돼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네, 거기에 여러분이 제출해야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은 여러분 식탁 옆에 우리 일정표를 크게 붙여 놓으세요. 옆에다가 언제 과제물 1차 제출, 언제 2차 제출, 토론이 언제 있는지, 발표는 언제 있는지를 크게 좀 써서 네. 네, 항상 왔다 갔다 인식할 수 있도록. 너무나 아쉽게도 다 잘 참여하셨는데 과제물 제출 기간을 넘겼어요. 이거 점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꼭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 기간이 없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차 교환 작성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2주차 수업에서는 교환 작성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전에 네,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우리는 5단계 교환을 작성하게 되는데, 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정리가 아마 머릿속에 확 이제 인식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자, 이 교환은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네, 기관 같은데 대학교, 어느 교육원, 네, 큰 기관들 교환 작성하세요. 네, 교환을 작성하게 합니다. 교환 작성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판가름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이 교환에 대한 제가 조금 강조를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이 단계별 분명한 그런 명확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 훈련을 하신다면 어떤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도 만들 수가 있고, 네, 6단계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기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어떤 교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5단계로 다 작성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단연간 연구해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다, 기초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5단계 교환을 아까도 설명드렸죠. 1차 여러분이 제출하면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2차 과제물로 또 작성을 하셔서 답제를 하시고 2차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교환 이걸로 이제 수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제물에 대한 이해는 아마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1차 때는 연습까지만 교환을 작성해 보고 2차 때 나머지를 했더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1차 때도 수정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활용 정리 단계가 미비하다 보니 앞부분을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자를 여기는 지금 네, 저는 모두를 다 작성하겠습니다. 1차 때도 5단계 그리고 그것을 모두 피드백을 받아서 2차 때도 5단계 모두 제출하시는 걸로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5단계를 모두 작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요. 혹시 궁금한 점은 또 메모해 두세요. 자, 우리 교환은 이렇습니다. 네, 양식은 올려드립니다. 양식을 다 올려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들의 성함을 쓰시고 학번을 쓰십니다.
그다음 모의 수업 대상은요. 오늘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목차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이트에 접속이 지금 가능하시다면 제가 그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보시면 맨 앞장에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그냥 이런 거구나 보시고요. 보이십니까? 잠깐만, 희미하죠?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1급에서 4급까지 목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목차에 보시면 내가 모의 수업 교환 작성할 부분이 초급이다 있습니다. 거기 1급이다, 2급이다 있어요. 그러면 1급에 몇 과, 네, 몇 과를 여기다 쓸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 수업 대상은 유학생이다, 결혼 이민자다, 외국인 근로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여기 서울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1, 2, 3, 4, 5과 이 과를 쓸 거예요. 아시겠죠? 1급, 2급, 3급, 4급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과인지, 몇 급의 몇 과인지를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목표 문법을 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문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서울대 한국어 교재 요 목차를 출력하셔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연구할 그 목표 문법의 이 문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15분입니다. 15분이 각각 하나의 목표 문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각각 하나씩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15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15개의 목표 문법들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하나에만 몰입하셔서 연구해 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하나를 완전히 나의 연구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몰입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모아보면 15개 연구물이 학기 말에 탄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기 전에 목표 문형을 오늘 하나씩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문법 밑에는 학습 목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네, 요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서,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유는 선택하지 마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 몇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입, 제시, 연습, 활용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만들어서 띄워드린 겁니다. 네, 실제는 도입이 더 길고 제시, 네, 연습 단계 더 길죠. 왜요? 우리가 50분 교환을 만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깁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식은 이 양식은 여기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네,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식도 다운받아 놓으시고 네, 그리고 토론 평가지도 다 이번 학기에 쓸 거 미리 다 다운받아 놓으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환이 어떤 모양인지 보셨죠?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기초 자산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도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모의 수업 평가입니다. 모의 수업 평가는 총 40점이에요. 아까 최종 교환 10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우리가 모의 수업 발표하는 날 30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의 수업과 관련된 거 총 40점. 이거는 교환, 최종 교환 점수입니다. 네, 최종 교환도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실에다가 답제를 하시고, 모의 수업 날에는 50분 교환을 만들었지만 수업은 2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0분 교환을 만들어서 20분 수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제가 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네, 50분 넉넉하게 만들으셨다가 네, 또 피드백 하는 과정에 이거는 꼭 살리자. 요거는 없애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상의해서 네, 모의 수업은 2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 수업 진행을 할 때는 발표자는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모의 수업 발표하시는 분의 학습자가 됩니다. 일부는 학습자가 되고 일부는 여러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네, 동료 평가입니다. 동료 평가, 동료 분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학습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잠깐 동료로서 이런 점을 나는 피드백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료 피드백은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의 발표 일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목표 문법,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분이 발표하실 때 어떤 분이 피드백 해주세요 라고 제가 다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출석부에서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발표자가 그날 다른 사람의 동료 피드백도 한다? 그건 너무 부담되죠. 발표하시는 분은 발표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동료 피드백에서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표하는 날이 아닌 날은 학습자 역할도 하고 동료 피드백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요. 네. 그날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교수 방법은 어떠한 걸 사용하고 있는지, 수업 태도는 어떠한지, 동료 수강생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지, 네, 통상적인 그런 수업 모습이죠.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또 잠깐 개요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토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도 하기 전에 과제를 제출하나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교환은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과제물 교환은 제출하면 제가 피드백 드리고, 수정해서 또 제출하면 또 제가 피드백 드리고, 또 마지막 수정해서 제출하고 그걸로 발표하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론은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제가 토론 주제를 드리면 팀은 수업 시간에 구성을 할 겁니다. 토론 팀을, 조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러면 조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들을 총동원을 해서 네, 이론들을 동원해서 토론 내용을 준비합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지요. 네, A의 생각도 옳고 B의 생각도 옳습니다. 그런 거를 토론 주제로 제가 만들겠죠. 네, 여러분에게 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제가 이 토론 주제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토론은 누구의 의견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그거죠.
네, 연민원 선생님의 의견이 좋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의견에 얼마나 논리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을 끌고 와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같은 조에 있는 정은현 선생님은 연민원 선생님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또 뭐예요? 또 갖가지 이론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반대 의견을 갖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것이 토론이죠. 그것을 언제 준비해요? 조원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네,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한 후에 그걸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은 수업 후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료만 준비해서 수업 중에 오세요. 그리고 수업에 토론을 한 후에 제출하는데 이때는 우리 팀의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그 밑에 다른 팀의 의견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제출할 게 없지요. 네, 제가 왜 강조하냐면 꼭 질문을 합니다. 언제 제출합니까? 토론을 진행한 후에 우리 팀의 의견, 다른 팀의 의견 모두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야 됩니까? 우리 팀의 의견은 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많지요. 우리 팀이 네, 이매옥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고 신인수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이경옥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우리가 팀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팀 거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업 중에 할 거예요. 다른 팀 거는 한 줄씩만 적으면 돼요. 정지연 이런 말 했고 최미란 이런 말 했고 이경옥 이런 말 했고 이렇게 각각 한 줄씩만 간략하게 적어서 그게 토론 평가지입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또 임박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부는 참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좀 약해요. 2회가 5%입니다. 1회는 2.5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2.5점이니까 네, 좀 막 대충 해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2.5점 때문에 59점이 될 수 있잖아요. 59점이 60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69점이 70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79점이 80점도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1점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주 점수는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스님들이 모아둔 자료들, 공부했던 자료들 가지고 오시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새로 공부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토론평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변형을 했습니다. 우리 주제는 한 2가지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조별 상의하셔서 주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주제를 적으시고 그 다음 자신의 의견, 내가 오늘 어떤 입장으로 발표할 건지. 이 의견이 길겠죠. 왜냐하면 논리를 또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의견을 작성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누구누구 땡땡 무슨 말했고 누구누구 땡땡 무슨 말했고 이렇게 각각 한 줄씩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여러분이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 네, 여러분 3명을 빼면 12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네, 우리 팀의 의견, 나의 의견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동료들의 의견은 간략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마감이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 아예 토론평가지를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분들이 발표하실 때, 토론하실 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팀의 토론 시간에 저도 의견 있습니다 하고 끼어들 시간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 의견을 경청하시고 토론평가지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관하는 거 있죠. 현장에 외부의 기관에 가서 참관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5시간 이상 강의 참관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와 만나지 않은 빈 시간들, 꼭 그 시간에만 참관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기관은 참관을 언제 허용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과 컨택을 하셔서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참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어느 날은 많고 어느 날은 적다. 그래서 강의 참관을 좀 모아서 하루에 한 8시간쯤 하면 안 될까? 네, 안 됩니다.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참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간이니까 최소 4일 정도는 참관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15시간이 나옵니다. 나는 20시간을 참관했어요. 그래도 15시간 인정되니까 네, 무리하게 너무 많이 참관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강의 참관은 네, 수준을 다양하게 참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참관하도록 허용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수준으로 네,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고급 학습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급, 중급밖에 열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초중 고급으로 다양하게 강의를 참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참관 보고서는 12주차 수업일 전까지 네,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무를 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출하실 때 2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참관 이수 확인서, 그리고 확인서는 그 기관에서 직인을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참관한 그 기관에서 직인을 찍어주죠. 그 참관 이수 확인서를 받아서 여러분이 작성한 참관 보고서와 함께 교육원에다가 등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탑재하는 건 아니고 등기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그죠?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넉넉하게 등기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네, 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할 경우는 교육원으로 연락을 하세요. 연락 없이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점수가 큽니다. 강의 참관 보고서. 네. 그리고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 F 학점을 받게 됩니다. 네, 꼭 시간 잘 채워서 강의를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참관 보고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참관 네, 이수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관 기관의 직인을 받는 곳이 여기 있지요. 여기는 제가 서명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손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의 참관 이수 확인서에 작성하는 내용들입니다. 학습자의 기본 사항, 여러분의 사항이죠. 그리고 참관 기관에 대한 내용, 언제 참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참관을 하셔야 그 기관에서도 지빈을 찍어 주실 겁니다. 참관하는 태도와 또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참관 보고서는 이 보고서 양식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관 대상자, 기본 교실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 참관 내용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참관 내용 작성 방법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관 후 의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1회 참관 시간이 1에서 4, 4시간이라면 4장이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교시, 1회 1교시, 2회 2교시에서 각 교시마다 1시간씩 한 장으로 따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똑같아요. 교실도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 바꾸시면 돼요. 내용 바꾸시면 돼요. 어때요? 더 내용 범위도 짧네요. 그죠? 이걸 연강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1시간 1시간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한국어 수업은 도입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1시간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별 작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각 시간마다 요거 한 장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관 후 의견을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때 또 드리겠지만 이거 소홀히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의견을 너무 여러분이 실제 느낀 의견처럼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너무 평이하고 너무 일반적인 그런 여러분 자신의 소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 읽어보시고 너무 객관적인 부분들 그렇게 작성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참관 내용도 교재를 사진을 찍어서 넣는 분 그냥 교재에 문제를 베껴서 여기다 넣는 분 그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사진을 넣고 싶은 거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고란을 만드셔서 옆에 사진을 조그맣게 캡처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흐름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는 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흐름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예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예시, 좋지 않은 예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은 내용 흐름을 수업 내용을 작성하고 나의 느낌을 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필로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 워드로 쓰시는 게 편하겠죠. 근데 뭐 자필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분명히 들었는데 잘못하셔서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상 이건 1시간 수업이 아닌데 1시간으로 구성하신 분도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업에 참관하신 내용을 철저히 작성해 주시면 그런 혹시 불이익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관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죠? 참관 기관은 여러분이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인정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인정기관은 시구청에 인가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기관, 세종학당, 네, 세종학당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 그러니까 해외 세종학당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줌 수업을 듣는다면 온라인 세종학당 수업을 들으셔도 되겠죠. 이런 인정기관의 인정기관을 참관기관으로 여러분이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기관, 대학 부설기관, 그 다음에 대학에 준하는 그런 외국의 대학이나 부설기관들,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방과후 수업이나 또는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그런 디딤돌 수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좋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학당 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수업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여러분 동네 주변에 있지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이런 기관들, 또 한국어 교육원,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한국어 교육원. 아마 여러분 교육원을 검색하시면 시구청에 인가된 그런 기관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교육원과 협약이 된 기관이라면 네, 여러분이 문의하셔서 시간을 알고 바로 참관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협약된 기관은 아닌 우리 동네 기관, 이 기관 중에는 저희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이 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교육원으로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실습을 우리 학습자가 받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공문을 발송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관의 정보를 교육원에 연락하시면 교육원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그 협약기관을 담당자를 통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미리 확인하시고 내가 알았던 기관은 협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지사항까지 끝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요, 오리엔테이션 서류를 여러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증명사진 한 장, OT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등기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영상 강의 제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주부터 5주까지는 저를 만나지 않는 대신 그 날짜에 맞춰서 수업을 꼭 들어주시고 강의 참가는 하루에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강의 참관 보고서 이수 확인선 직임 찍은 거를 등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우편 주소 이거 하나 사진을 찍어 놓을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우리 행정팀 바로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십니까?
오픈 채팅방을 아마 링크가 공유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은 학습과 관련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교육원에 관련된 문의는 오픈 채팅방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는 일일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10시에 2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면 거기에 밑에 보시면 오케이, 체크, 네, 확인했습니다. 이런 표시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다가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제 이야기가 저기 위로 가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공지가 네,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가 잘 확인될 수 있도록 답장은 안 다루셔도 괜찮아요. 네, 저에게 문의사항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과 관련된 것은 교육원에 네,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결 관계된 것은 일주일 이내로 반영이 돼요. 나는 수업을 들었는데 출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인 1문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할 텐데요. 1인 1문형 어디를 봅니까? 서울대 한국어 단계별 문법 항목이 네,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1급부터 4급인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1급은 한국어를 거의 네,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1급을 가르치면 되게 편하겠다. 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교사말. 우리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외국인이면 네, 1급 수준을 잘 맞춰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네, 아주 네, 고급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1급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교사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1급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1급 후반기, 그죠? 중간고사 끝난 이후 뒷부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2급이 참 무난합니다. 네, 2급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교사말을 이해해요.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3급은 네, 비교 문법 많아요. 3급 정도 되면 앞에서 배웠던 걸 비교해 줘야 됩니다. 연구가 또 많이 필요하죠. 4급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급은 네, 가능하면 선택을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권장할 부분은 한 1급 후반부터 2급 정도가 참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아서어서 이유 그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급에 보면 2과에 느라고가 있습니다. 느라고 문법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교환으로 작성하면 그분에게 제가 너무 많은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일자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12주차는 아까 3분, 그죠? 그 다음 13주차 5분, 마지막에 2분, 이렇게 해서 총 15분이 골고루 이렇게 날짜를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 10분을 쉬고요. 네, 지금 5분입니다. 12시 15분에 네, 여러분의 1인 1문형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1과에 잘 안 보여서 1과에 보면 앞에 점이 똥똥 점이 4개가 있어요. 1과 모두 다 하나요? 아니에요. 점 하나가 한 사람 거예요. 1과에 각 과에 보면 점이 하나, 둘, 셋, 4개씩, 3개씩 들어있어요. 문법이 3개, 4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문형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10분 쉬면서 네 다운도 받으시고 서울대 교재 이 목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15분에 제가 다시 그 비디오를 열겠습니다. 저도 잠깐 중지하고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시면서 준비하세요. 네.